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5일 화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좀 편안한 밤을 잤는데 이것도 참 걱정이네요. 네, 뭐가 없으니까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느낌. 네, 오늘 아침에 저의 한 줄의 요약은 쇼미더머니. 돈을 보여줘. 나에게 돈을 보여줘. 쇼미더머니. 아, 유명한 우리 제리 맥가이어. 네, 영화 기억나시죠? 쇼미더머니. 자, 어떤 하루가 또 시작될지 같이 한번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쇼미더미, 네, 제리 맥과이어, 네, 톰 크루즈. 최근에 탑건, 네, 매버릭 저도 봤는데 아주 젊었을 때 그 모습인데 쇼미더머니 템을 이제 미식축구 선수 하나만 남겨두고 둘이 통화하면서 쇼미더머니 나에게 돈을 보여줘. 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좀 희망을 가지고 잘 버텨봅시다. 네, 전일 미국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았죠. 네, 독립기념일로 좀 쉬었는데 다우, 나스닥, S&P는 그대로 있었고 유럽을 한번 봅시다. 영국은 0.89%, 프랑스는 0.4%, 독일은 마이너스 0.31%. 나름대로 뭐 큰 하락 없이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일본은 0.84% 상승을 했고 상해도 0.54%나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하락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하루들이 지나가는 거죠.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공매도가 많이 나온다. 두 번째, 이 공매도의 원인이 제가 봐서는 중국을 사기 위해서 한국을 팔고 있다. 한국과 대만을 숏을 하고 중국을 롱을 하고 있다. 중간재라든지 원자재를 주로 수입해서 중간 제품을 만들어 파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에서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네 번째, 향후에 이것을 극복할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하죠. 지금 윤 정부의 이 능력으로서는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지금 공안 정국이 문제가 아니라 힘을 모아서 경제에 좀 온 올인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자체가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섞여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공매도로 지속 막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이것들을 돌려 세울지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뭐 빠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뭐 약방의 감초죠. 네, 거기에 전쟁은 멈출 것 같지 않고 옛날에는 중국이 올라가거나 뭔가 좋은 일들이 있으면 경제에서 어떤 부양책을 쓰거나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서로 경쟁 관계에서 이머징 시장 내에서도 롱과 숏이 존재하는 약세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만큼 글로벌 시장은 잔인한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모습들이 현재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어제 보니까 이제 아무 도움도 없이 자생적으로 대형 우량주들에게 매수가 좀 쏠리면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바닥을 좀 견고히 버티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대형 우량주들이 어느 정도 버티는 그런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약하고 이 얼음 위에 얕은 얼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언제 저게 무너지고 이제 경제 침체라는 커다란 괴물이 서서히 모습을 3분기, 4분기에 우리에게 드러낼 건데 이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또 다른 위협이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팔 때는 아니라고 그랬죠. 네. 기술적 반등을 해서 올라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술적 반등을 해서 올라오면 그때 좀 줄이면서 현금을 확보하면서 견디는 전략.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일관된 이야기죠. 감사합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제TV에 나온 금일 키 시장의 주요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올가의 여러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이 연말 S&P 500 기준으로 평균 4,627포인트를 찌를 것이다. 바닥에서 20%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나름대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네요. 뭐 논리를 보니까 큰 논리는 없어요. 너무 많이 빠졌다. 수급이 비어있다. 팔 만큼 팔았다. 인플레이션만 잡히면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것이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일본의 노무라가 올해 4분기 유로존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 서로 반대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하나는 S&P 500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올해 4분기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합니다. CFRA라는 데서 미 증시 올 3분기에 의료나 생명공학 업종이 가장 안전하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한국에서도 과연 제약바이오 의료기기가 경기 방어적인 거냐 이 문제를 논쟁이 뜨거운데 일단 주식시장의 움직임으로는 그래도 가장 좀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경기 방어적인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보였네요.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빠지면 다 함께 빠지지 뭐 경기 방어적이어서 덜 빠지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 제약은 그럴지 모르지만 바이오는 확실히 경기 방어적이진 않습니다. 트르키에, 즉 터키가 이름을 바꿨는데 6월 물가 79%를 폭등한 거죠. 24년 내 최고이다. 이 나라는 여전히 콩가루 나라인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에 또 살벌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볼드라는 코인 대출 업체가 모라티엄을 예고했다. 유동성 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그 코인 시장과 우리 정규 알주식 시장이 서로 벽이 굉장히 두텁게 쳐져 있더라고요. 네. 코인 시장에서 이렇게 뚫고 나오지 못하는 이쪽이 리스크가 이쪽에 전이되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볼보가 6월 차량 판매가 26.9%나 감소를 했다. 중국 공장 폐쇄로 부품 공급에 타격을 받았다. 사우디 공항이 물가 급등에 7조 원 서민 지원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인구가 작고 이런 나라도 7조 원이나 투자를 하네요. 네. 베트남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140억 달러를 유치를 했다. 전년비 그러나 9% 감소를 했다. 베트남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일단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한국의 핸드폰 시장에 이제 오더컷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일주일에 3일밖에 이제 공장이 돌지 않는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IT 관련 종목들이 박살이 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베트남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데는 IMF 위기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베트남 투자하신 분들은 자기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WTI는 110달러까지 올라갔네요. 뭐 보니까 이제 노르웨이에서 데모를 하고 있고 리비아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을 떨치지 않는 거죠. 네, 104달러까지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WTI가 일단은 100달러 이하로 내려와야 이제 지금 모든 그 금속과 원자재, 곡물 시장들이 약간 그 붕괴 전조현상이 나타나는데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죠. 근데 WTI만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올 겨울에 상당히 뭐 가스나 이런 것들을 걸어 잠글 것이다. 뭐 최악의 케이스는 3배나 폭등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도 있죠. 네. 하지만 이제 경제가 하락하면 유가를 사용하는 것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폭락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약간 최악의 케이스 음모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브렌트유도 2.20% 상승 2.2달러가 상승했고 천연가스도 0.196달러가 상승을 해서 5.62달러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이고 인플레이션의 기본 바탕을 까고 있는 WTI와 천연가스 가격이 더 지금보다도 확실하게 빠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인플레이션은 5자나 3자를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일 한국 시장을 잠깐 분석을 해봅시다. 코스피 지수가 겨우 2300을 지켰죠. 장초만 2300선에서 공방을 벌이던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서 개인 투자자가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하락을 했다. 장중 228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며 변저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다만 달러, 원 환율이 하락 전환하고 강세로 살짝 전환하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확대되면서 낙폭을 그나마 줄이면서 2300을 지키며 장이 끝났습니다. 기관홀로 3121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380억 원, 개인은 1844억 순매도했죠. 코스피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305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지속과 반도체 업황 우려 확대로 외국인 수급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지금 가장 큰 요인, 단기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더 높은 한국과 대만 증시가 유독 하락세가 크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롱숏이 나타나고 있다. 좋은 쪽으로 돈이 가고 뭔가 피해 있는 국가들을 숏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그 피해의 핵심에 한국과 대만이 있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다행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기관의 반발 매수가 유입됐죠. 이나라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소폭 0.25원 내리면서 1,300원을 칠라말라하면서 다시 내려왔죠. 소폭 강세로 나타나는 게 그나마 2,300을 지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분기 실적 시즌이 곧 다가오죠. 네, 삼성전자가 7일날 이번 주 아마 목요일인가 이제 실적을 발표할 건데 삼성전자가 14조 중반대로 갔다가 14조 초반대 심지어는 14조 깨질 것을 예상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가이던스 발표죠. 가이던스를 이번에 7일날 하지 않는데 말일경에 하는데 3분기 4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앞날을 결정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으로는 당연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미 시장이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좋은 이야기를 할 거냐 더 나쁜 이야기를 할 거냐 이 강도의 차이만 남아있을 뿐이죠. 네, 일단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망 한번 해봅시다. 뭐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의 애널리스트의 글을 보다 이런 말을 봤습니다. 비용 상승이 높아질수록 역설적으로 카펙스 투자가 늘어난다. 비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업들의 공장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올라간다는 거죠. 생존을 위해 싸움을 할 때 오히려 태평성대일 때 저금리에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될 때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 금융의 역사를 보면 기업들이 위기에 닥치고 뭔가가 필요할 때, 비용이 크게 상승할 때, 이럴 때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그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결국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힘이 될지 모르지만 2, 3년이 지나면 주식시장에 이제 새로운 혁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혁신이 주식시장을 다시 상승으로 이끄는 그러한 모멘텀과 기본 베이스먼트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을 극복을 위해서 기업 투자는 비용 절감이 절실하거나 해당 사람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될 때 주로 카펙스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장 금리와 투자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다. 금리가 낮고 전반적으로 비용이 낮아지면 적당한 이익이 보장될 때는 이런 환경에서는 굳이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GDP 대비 기업 이익 비중이 증가했지만 투자는 저조했다는 거죠. 일단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반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물류비가 오르면 이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투자가 집행되고 이게 실제 결과물 2, 3년 후에 기업 실적에 찍히는 거죠. 네. 미국 자동차 연비는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걸치면서 1980년대 들에서 급격히 개선되는 게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높았던 1960에서 70년대 미국 기업의 총 자산 대비 카펙스 비중이 높았다는 거죠. 인건비를 줄이고 낮추기 위해서 효율적인 것들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탈세계화와 노동시장 변화로 물류비와 인건비가 높아지면 기업들은 자동화 설비에 투자를 늘릴 것이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부담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자명한 이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 미국의 기업들의 투자들도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모습들이 향후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이게 끝나면 이제 뭔가 효율적인 것,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비용을 낮추고 경쟁을 이기기 위한 새로운 투자들이 우후죽순 나타나면서 그 안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할 수 있는 태매거짜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2, 3년 정도는 좀 더 숙성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의 여유와 시간과 이런 인내력이 있는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미래는 분명 바닥을 치고 우상향할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이것을 견디고 다음에 미래까지 이 악물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늘 침체 이후에는 혁신이 등장을 했습니다. 침체 이후의 세상은 언제나 혁신이 등장을 했죠. 지금은 금융 상황이 불안정하고 정체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면 결국 투자는 집행될 것입니다. 2000년대 중국도 초반에 주릉기 총기가 구조조정에 줄여가면서 차질이 있었지만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경제가 발전을 했죠. 성장이 꾸준해도 증가율이 변치 않는 산업에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2008년 금융 이후 급성장한 미국의 온라인 유통 산업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증한 이후 현재는 성장률이 정체된 과거로 돌아간 상황이죠. 네, 이런 데는 혁신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은 되겠으나 투자가 집중되기는 어려운 거죠. 이제는 방어하면서 그냥 캐시만 계속 따먹는 상황이죠. 반면 전기차의 경우 현재 위치가 1910년대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혁신이 일어나고 이 분야에 빠르게 나타난 거죠. 우리가 2007년, 8년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에 한 10년, 15년간 혁신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초기 단계에 전기차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향후 어떤 기업이 미래를 주도할지는 판단하기 어렵겠으나 산업의 성장 가능성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아수라장 같은 이 시장을 바닥에서 우리를 끌고 위로 올라갈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난다고 봐야 합니다. 이들이 10배짜리죠, 그렇죠? 네, 테슬라와 같은 그런 기업들. 2010년대에 무형 투자가 성장을 이끌었다면 2020년대는 비용을 낮추기 위한 에너지 산업이나 물류 자동화, 공급망 다변화와 관련된 인프라 등을 비롯해 새로운 유형의 투자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시간이죠. 이런 새로운 세계를 견딜 수 있는 자금의 여유와 통장의 여유가 없다는 게 지금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죠. 다 알죠. 그렇죠? 네. 이게 아마존 매출, 이게 점찍게 PC 매출, 이게 이제 테슬라 매출이죠.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인데, 자, 어떤 새로운 미래를 먹일 그런 네임메이커, 프론티어가 시장에 나타나야 되는데, 좀 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이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몰빵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항상 사람이 먼저 나타나죠. 글로벌 템버그는 항상 사람이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베프 조제스 아마존의 베프 조제스도 그렇고 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전부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나타나야 템버그, 트웬티베그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시장을 리드할 사람 아직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재용이가 되겠습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인물, 프런티어 인물, 퍼스트 펭귄이 나타났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인물이 리더십을 가지고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웅크리고 앉아서 그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레인메이커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금융시장 전망을 해봅시다. 뭐 선물 시장을 보니까 녹록지 않은 시장이다. 네. 글로벌 선물 시장에 뚜렷한 개선 사항이 없다. 국내 시장은 치열한 바닥 찾기와 공매도 물량이 추가 쏟아지면서 누가 더 센지 힘겨루는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시스템 리스크를 동반한 침체는 없겠지만 별개로 경기 침체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은 있다. 아주 최악의 금융 침체는 없을지 모르지만 침체의 강도가 실물 자산에서 나타난다는 게 좀 충격의 모습이 더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지표에 대한 서베이나 전망치 하향에 국한됐지만 3분기 중에는 실물지표 약화와 기업 실적 부진이 실질적으로 숫자로 확인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를 또 한 번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3분기 저산 배분 전략은 침체를 방어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 침체를 방어하고 주안하는 유일한 전략은 현금이 좀 필요하죠. 향후 시장은 경험한 적이 없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의 난이도는 더욱 높아지고 우리 같은 주린이들이 대응하기 더욱 어려운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시장에서 대응하는 유일한 전략은 심플하게 현금 마련이 필요하다. 30에서 50%의 현금 마련을 가지고 웅크리고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네, 어제 이제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끝났고 오늘 아침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아시아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타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쏘쏘 약보합이나 살짝 강보합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어느 종목이 올라올 것이냐. 어제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 올라갔던 것들 일부들이 다 박살나고 뭐 온숭이 두창 관련된 뭐 기존에 이제 뭐랄까 백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백신 이전에 이제 진단 키트를 만든 수젠텍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과연 이들의 연속성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또 퀘스천 마크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투자하기 참 어려운 시장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어젠가 이제 어느 분이 제가 2차전지 시장에서 LG 엔솔이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이런 쪽으로 피해라 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말을 뒤집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화를 내신 분이 한 분 있으셨는데 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LG 엔솔은 이제 물량이 쏟아질 게 보이고 에코프로비엠도 무상증자가 쏟아질 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피해서 갔다가 그들이 물량이 쏟아지고 바닥을 칠 때 다시 재매수를 하자는 전략이지 이걸 떠나 있자는 그런 생각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저도 뭐 인간이니까 많은 실수를 하고 전략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펀드 매니저 30년 해도 또 틀리면 틀리는 거죠. 네, 혹시 저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잘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서 논리적으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치면 안 됩니다. 시장을 지금 떠나면 전리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친 사람에겐 절대 돈이 오지 않습니다. 네, 체력도 지치지 마시고 정신력도 지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일하게 공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고 또 읽고 그래프 또 쳐보고 2분기 3분기 실적 계속 보고 끊임없이 루틴하게 농부가 아침에 가서 밭을 갈고 풀을 뽑는 그런 루틴이 있듯이 여러분들 루틴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꾸준히 보고 지금 저희 카페에서도 많은 분들이 조금씩 이제 지쳐서 그만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지치지 말라 다시 돌아와라 언제든 기다리겠다 이런 말들 해주는데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더욱더 집중력을 강화하시고 더욱더 새롭게 다가올 그 구름 먹구름 뒤에 나타나는 그 무지개를 상상할 수 있는 그 사람 이건 본능이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본능 이러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침부터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주저주절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